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도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수익률을 찾아줄 꿀팁 대방출 시간. 잠깐만.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어디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없나 찾으신다면은요, 문현진의 잠깐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매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왜 그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요. 역시 홍보 좀 해줘.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궁금한데 이걸 진짜 매매에 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막연한 감만 가지고 있었다면요, 오늘 아마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체결 강도 모르고 매매하고 계시나요? 그거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체결 강도 모르고 매매하고 계신다. 그리고 체결 강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믿고 계신다. 그거 오늘 제가 조금 깨드리고, 그리고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체결 강도가 뭔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체결 강도를 보긴 봤는데 저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저 위에 보이죠? 체결 강도 이렇게 동그라미 보여지는데, 이 체결 강도가 우리가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넣어 놓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호가창이라든지 여러가지 증권사 HTS 상의 기능을 보다 보면요, 체결 강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뭐 현재가가 얼만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등락률 폭은 얼만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만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옆에 보면은 체결 강도, 이걸 보면은 140%, 뭐 200%, 69%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게 좋은 건가, 낮은 게 좋은 건가, 높다 하면은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낮으면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게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또 인터넷에 체결 강도라고 해서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결 강도가 뭐죠? 체결 강도가 도대체 뭐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우리가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을요, 이렇게 분모와 분수로 나눠가지고, 분모와 분자로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체결 강도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매수 체결량이 1이고, 만약에 매도 체결량이 100이다. 그런 상태에서 곱하기 100이 되게 되면은 1%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체결량은 하나밖에 없는데 매도 체결량이 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1, 그러니까 즉 1%죠. 그래서 체결 강도가 1% 나오게 되고요. 매수 체결이 예를 들어서 200주가 매수 체결이 되었고 매도 체결이 100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곱하기 이렇게 딱 해보면은 100분의 200이니까 2, 그 말은 20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계산 공식을 보다 보니까는 매수 체결량, 매도 체결량, 그러면은 매수 체결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체결 강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리부터 이해한다면요, 체결 강도는 시장가 이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또는 시장가 이하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장가, 현재 시장에 구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호가가 있는데 그 호가보다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매수 체결량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가를 보면요, 위아래 두 개의 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매수 체결을 하게 되면은 위쪽 호가가 시장가가 되고, 아래쪽으로 매도 체결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결이 딱 되면은 아무래도 아래쪽인 매도 호가에 있던 게 지금 시장가가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호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시장가 이하로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도 체결량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가 이하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이제 100 이상이면은 현재 시장가보다는 비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100 이하면은 현재 시장가보다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 이상이면 좋은 거고 100 이하면 나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체결 강도를 배우시거나 공부하거나 그래도 조금 찾아보시거나 어렴풋이 이걸 조금 그래도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착각을 하거나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게 100 이상이면 매수 체결이 많으니까 좋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 이하면은 현재 시장가보다는 싸게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100 이하면 매도 체결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예시로 들었던 그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진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63 해가지고 1.9% 빠져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69에서 0.83% 빠져있는데, 그 아래 신한지주를 보게 되면은 225인데도 0.25%가 빠져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LG생활건강은 90인데도 불구하고 0.5%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된다면은, 잘못 착각하게 된다면은 매매하는데 저 체결 강도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체결 강도 매매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잠깐만 잠시 멈추고 체결 강도가 뭔지 오늘은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호가 잔량과 체결량 차이에 따라서요, 주가가 올라가도 100 이하일 수도 있고요, 주가가 내려가도 10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시장가 대비해가지고 매수 체결량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저 체결량이 올라간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매수 잔량이 없다 보니까 누가 100주를 팔았는데 주가가 굉장히 쭉 내려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목이 내가 100주를 팔아야지 하고 딱 그냥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호가보다 좀 싸게 팔아야지 하고 시장가 매도 딱 눌렸는데 100주를 팔아야지 했는데 아래 호가 잔량이 100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쭈르륵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매도 잔량도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장가보다는 비싸게 사야 되겠다, 나는 10주만 사야지 했는데 100주를 팔고 내려갔던 것보다 10주를 샀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사람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지 않다 보니까 매도 주문을 딱 넣었을 때 밑으로 후루룩 빠진다라는 거고요. 팔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매수 주문을 딱 넣었는데 위로 호로록 올라갑니다. 그게 어떨 때는 진짜 매도 주문을 100주밖에 안 했지만은 매수 주문 10주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샀던 원래 시작했던 가격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락장이라든지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락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에 100주를 팔고 주가가 내려가서 10주를 타고 다시 10주를 사가지고 다시 나의 가격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체결 강도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요, 거의 고정인 거죠. 혹시나 그 10주를 샀는데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사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물량이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100주를 샀는데 위로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0.1%밖에 올라가질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100주를 팔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100주를 팔았는데 아래쪽에 매수 잔량이 없다 보니까 밑으로 주르륵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막 5% 6% 빠졌는데 체결 강도는 1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체결 강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호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호가 잔량도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가도 100 이하일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도 100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 이하일 수도 있구나, 100 이상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요. 두 번째, 즉 10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100 이상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매매하는데 사실 크게 쓸 일이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체결 강도에 관심을 조금 가지실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체결 강도가 뭐지? 저것도 매매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저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걸 좀 이제 매매하시게 될 때는 스캘핑이라든지 좀 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하는데 필요가 없네, 사실 저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상인 종목만 매매해야지, 100 이하인 종목은 쳐다도 안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저 체결 강도는 매매에 도움 될까? 라는 질문에는
no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지는 조금 알아놓고 그래도 의미 없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의미 없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단타 매매를 하시거나 스캘핑 호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거나 내가 뭐 한 몇십억, 몇백억, 한 몇백억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체결 강도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쓰지 말자. 뭔지는 알고 쓰자가 아니라 뭔지는 알고 쓰지 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혹시나 주식 공부를 하시다가 체결 강도가 궁금하다면은 문현진의 잠깐만을 한번 봐봐라. 저거 보면 네가 뭔지 이해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결 강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체결 강도 뭐 많이 궁금하셨겠지만 굳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요, 다른 거 공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보자고요.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문현진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나오게 되면 또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많이 봐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잠깐만 만나보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어디에 물어보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물어봐도 뭔가 시원하게 알 수 없는, 그리고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제가 완전히 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만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